3.1혁명 106주년 기념 예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GPU. 그쵸? 예. 뭐 GPU 이제 막 지랄하는 놈들 쏙 들어갔어요. 왜냐? 각 지자체에서 우리 전기 남는데요 하고 손드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레기들 머릿속에는요, GPU는 수도권이랑 이상한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라남도 가잖아요. 거기 또 한 8기가 남는데요. 데이터 센터 4개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예, 강원도 많이 남아, 전라도 많이 남아, 경상도 많이 남아. 즉 지방에는 전기가 남아 돌아요. 글로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핵잠 소식 들으셨죠? 예,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다 깔끔하게 끝났어요. 12 거는 놈들 또 다 입국 다 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좀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전혀 새로운 주제. 고구마 당연히 제로. 제대로 숨 쉬자. 비강호흡.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숨을 코로 쉬십니까? 입으로 쉬십니까? 둘 다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비강호흡. 여러분 비강이 어디예요? 콧속. 콧구멍 안에 있는 공간을 비강이라 그래요. 비강호흡은 간단하게 코로 숨 쉬는 걸 얘기합니다. 코로 숨 쉬는 거.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3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3.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3이니까. 네. 자, 우리 콧구멍 속에 안에 들어가는 공간을 비강이라고 합니다. 비강. 그래서 이 비강은요. 자, 맞춰보세요. 비강 안에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빈 공간이? 예. 그러니까 공간이 몇 리터가 될 것 같습니까? 정확히 약 30ml 정도. 약 대충. 사람마다 다르지만 30ml. 여러분 30ml면 꽤 큰 거예요. 자, 감이 안 오는 분들 계시죠? 위에서 준비했습니다. 30ml라면요 소주 반잔입니다. 소주 반잔. 소주 한 잔을 가득 채운 게 60ml예요. 그거 반잔. 이 30ml 이 안에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입술 안에 입 안 공간을 구강이라고 합니다. 구강이라 그래요. 구강의 용량 대충 얼마 될까요? 오, 거의 맞았어요. 약 90ml, 90ml. 90ml가 얼만큼이냐? 여러분 커피 믹스 마시는 물의 용량이죠. 그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만큼이. 그러면 왜 사람은 비강보다 구강이 클까요? 예, 많이 먹는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건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강보다 구강이 크죠. 한 3배 크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려고 그래요. 이게 크니까 많이 빨아들이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할게요. 자, 일단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구강 비강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구강 비강이 만나는 곳 있죠. 거기를 인두라 그래요. 인두라 그러고 그 인두 밑에 후두 덮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후두 덮개가. 이건 일종의 밸브예요. 밸브. 그래서 후두 덮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죠. 지금 이게 이렇게 싹 내려가죠. 덮여요. 그럼 지금 식도는 열려 있죠. 그래서 기도를 덮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음식물은요 입으로 들어가서 덮인 후두 덮개를 지나서 식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밥 먹으면서 말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음식물이 어떤 사람이 밥 먹다가 급하게 말하려다가 후두 덮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기도로 음식물이 조금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살에 들었다 그러죠. 굉장히 괴롭죠.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괴로울까요? 왜냐하면 기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폐가 있죠. 폐는 우리나라 몸에 우리 몸에서 최고로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물방울 한 개라도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그런 곳이 되게 민감한 곳이에요, 폐가. 예.
자, 여러분, 우리 피부와 점막이 있죠. 점막, 입술 점막이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예, 이 폐는요 점막 중에서 제일 민감해요.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물방울이 한 개라도 들어가면 콜록콜록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입을 통해서 식도로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공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공기가 다시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래요? 트림.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근데요 유아는요, 특히 신생아, 엄마 젖 빨죠. 자, 여기 모유 수유를 해보신 여성분은 알 겁니다. 아기가 젖을 빨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기는 신생아만 돼요. 왜냐? 자, 이 후두덮개가 있는 부분을 기관지인데, 여기 지금 이게 성인은 목에 있죠. 지금 우리 목젖 있잖아요. 목젖 살짝 위에 후두덮개가 있어요. 근데 신생아는요, 이 후두덮개가 혀 뒤에 있어요. 혀 뒤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후두덮개가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보면 기관지가 빨대처럼 생겼거든요. 여러분 카페에 가면 굵은 빨대 있죠. 그 굵은 빨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굵은 빨대가 사선으로 잘려 있죠. 그게 덮었다 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빨대가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모유를 빨면 모유는 이렇게 기관지 옆으로, 후두덮개 옆으로, 빨대 옆으로 흘러가고, 빨대가 나와 있으니까 그 빨대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외우세요. 아기는 후두덮개가 혀뿌리까지 올라와 있어서, 예, 그 끝으로 숨을 쉬고, 그리고 모유는 혀 옆으로 지나가니까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아기는. 근데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먹으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만, 성인이 되면 이 후두덮개가 쭉 해서 우리 목젖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먹을 때는 숨을 못 쉬어요. 왜 이럴까요? 바로 말 때문에요. 말. 우리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사람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관 두 개, 혀와 성대. 야, 다들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네. 성대가 바로 후두덮개 밑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후두로 딱 덮어버리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딱 덮어버리고요, 그리고 후두덮개 밑으로 빠지니까 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즉 애가 옹알이 하다가 말이 터지죠. 그때 후두덮개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애가 엄마 모유수유를 오래 하면 안 돼요. 숨 막혀. 애기들은 엄마 젖 빨면서 잠자죠. 예, 그럼 자요. 왜냐? 먹으면서 숨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애가 어느 날부터 젖 빨면서 잠을 못 잔다, 젖 빨면서 숨 차한다, 그러면 애기가 좀 컸구나. 이유식 시작하면 돼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음식물은 이렇게 철저하게 식도로 가야 되고, 숨은 기도로 가야 됩니다. 이 언어,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동물들과 다르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그런데 구강이 더 크다 보니까 입을 통해서, 열린 후두덮개를 통해서 기도로 가는 걸 구강호흡이라고 하죠. 구강호흡. 즉 공기를 먹어서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코로 들어가서 비강을 지나 열린 후두덮개 안으로 들어가 기도로 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이제 코로 숨 쉬는 비강호흡이에요. 비강호흡, 코로 숨 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할게요. 먼저 구강에서 기도로 무언가 들어갔어요. 구강에서 기도로. 뭡니까 이거? 이게 바로 구강호흡이죠. 그렇죠? 다시요. 구강에서 식도로 뭔가 들어갔어요. 뭘까요? 맞아요. 음식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강에서 기도로 뭔가 들어갔어요. 이건 뭐예요? 예, 비강호흡이에요. 좋아요. 이해 빠르시네. 그러면 비강에서 식도로 뭔가 넘어갔어요.
식도, 비강에서 식도. 맞아요. 콧물 먹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질문이요. 콧물을 먹으면 건강에 어떨까요? 아무 지장 없어요. 자, 다시요. 식도, 이게 구강은 식도로 가서 음식 섭취하는 게 주기능이고, 비강은 기도로 가서 비강 호흡하는 게 주기능이에요. 그런데 식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식도, 위. 여러분, 위는요 초강산이 있어요. 초강산, 위산. 예, 어마어마한 강산이에요. 웬만한 병원균, 바이러스, 이상한 거 들어와도 다 녹여버려요. 콧물도 녹여버리고요. 심지어요, 사람 위 있죠. 사람 위를 적출에 꺼내서 잘라서 다른 사람 위에 넣잖아요. 녹아버려요. 그렇게 위가 강해요. 심지어 가끔은 금속도 녹여요. 어마어마한 강산입니다. 즉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웬만하면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식중독 걸리는 거는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걸 먹은 거예요. 웬만큼 주워 먹어도 우리 괜찮아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에는요 필터가 없어요. 구강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식도로 넘어서 어차피 위에 가면 다 죽여버리니까. 필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기도 밑에 뭐가 있죠? 폐. 폐는요 우리 몸에 있는 점막 조직 중 가장 민감하다 그랬죠. 예민하다고. 그래서 이 코 비강 부분에는요 어마어마한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할게요. 먼저 옛날에 한 거 복습입니다. 여러분 유산소 운동의 강도 기억나십니까?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 같은 거. 유산소 운동의 강도 3개가 있다 그래서 뭐뭐 있어요? 예,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어렵지 않아요. 네. 예, 저강도 운동이란 뭐냐면요,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대화도 하고 노래도 해요. 자, 남자분들 구보 시작. 구보간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그럼 뛰면서 노래할 수 있죠. 예, 맞아요. 그건 저강도예요. 저강도. 그게 저강도예요. 근데 자, 막 뛰어요. 뛰어서 노래를 못 해요. 노래를 못 하고 야 졸라 빡세. 대화는 가능해요. 이게 중강도 운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최대속도로 달려. 그래서 아예 말을 못 해요. 뛰어야 돼. 이게 고강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등산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사막산 다 했어요. 뭐 한 20km, 30km는 무서워요. 걷다 보면요 진짜 하늘이 노랄 때가 있어요. 진짜. 예,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처음엔 두런두런 얘기가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근데 딱 급경사 올라가잖아요. 침묵이에요. 말이 줄어요. 막 처음엔 찬양도 하고 막 되게 분위기 좋다가 힘들면 말이 못해요. 그게 바로 고강도입니다. 요거를요 우리 러닝머신으로 대충 설명할게요. 여러분 러닝머신 보면 속도 나오죠. 예, 천천히 걷기. 3 밑은 저강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6 정도가 중강도면 6 정도가. 그 자전거 보통 타는 게 중강도예요. 그리고 고강도는 8. 러닝머신 8까지 올리기 이상의 고강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호흡의 측면을 설명할게요. 호흡으로. 저강도 운동이라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비강 호흡이에요. 대화가 되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건 코로 숨 쉰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중강도 운동은요 의지적인 비강 호흡. 이때부터 보통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입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아지 마냥 헥헥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고강도 운동은 뭘까요? 그러면 예, 다급한 양강 호흡입니다. 입과 코로 동시에 숨 쉬어요. 예, 코로 숨 쉬는 거. 자, 이게 운동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는 근데 운동의 입장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비강 호흡이라고 그랬죠.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비강을 지나 기도로 가는 거 정상적인 비강 운동이에요. 이 처음에
콧구멍을 지나서 비강이라는 데로 들어가죠. 비강. 여기는요, 비강 내 코털과 점액에 더블 필터링이 있습니다. 즉 코털과 점액이 바이러스와 먼지와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잡아내요. 그렇게 사람이 진화했어요. 그렇게 해서 코털과 먼지를 잡아냈어요.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수민이 맞아? 그거야. 말해봐. 코딱지입니다. 네, 코딱지예요. 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어때요? 건강에는 지장 없어요. 우리 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다른 말로요. 비강 많이 먹었어요? 예. 비강 호흡이 아닌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요, 세균과 바이러스 등 먼지 같은 게 바로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폐렴이나 아니면, 왜냐하면 폐 자체에는요 필터링과 면역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폐렴이라든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요, 폐포가 공기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비강해서 가습을 합니다. 여러분, 개코 촉촉하죠? 사람도 원래 코가 촉촉해야 정상이에요. 촉촉하면, 그리고 콧구멍이 다 좁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공기를 쑥 빨아들일 때 입은요 급히 빨아들이죠. 근데 코는요 천천히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면서 코가 가습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폐포 있죠. 폐에서는 습한 공기를 잘 흡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에 딱 나가면 코가 쨍하고 어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 숨쉬기 좀 힘드시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에서 가습 공기를, 습기를 더해요. 왜? 폐가 잘 받아들이도록. 폐가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공기를 또 체온에 맞게 가열합니다. 우리 체온은 37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웬만하면 대구 같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다 낫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우리 몸매에 들어가려고 공기를 데워야 돼. 그런데서 중요한 거, 그 열을 어디서 쓸까요? 그 열, 뇌에서요. 맞아요. 여러분, 컴퓨터 많이 쓰시죠? 그리고 핸드폰도 많이 쓰시죠? 근데 핸드폰도 열이 나고 컴퓨터도 열이 나잖아요. 한겨울에 발열되는 핸드폰 따뜻하죠? 자, 자취생 중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그 열로 난방을 한다는 놈도 봤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뜨겁기 때문에 열을 내보내거든요. 네, 그겁니다. 우리 뇌가 그래요. 인간은 뇌가 극단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켜요. 그 뇌 쿨러, 뇌의 열을 코 비강으로 보내서 들어오는 공기를 데핍니다. 이거 엄청난 발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지금 AI 데이터 센터 있죠? 막 우리나라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열로 그 열을 옛날에 그냥 바다에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바다가 따뜻해져서 막 이상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열로 주변에 온수를 공급해요. 이제는. 그리고 그 열로 발전을 해요. 그렇게 씁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뇌가 머리 쓰면서 그 뜨거워지는 열을 코호흡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데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호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또요, 후각 활성화로 기억력 상승시킵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냄새를 맡게 되죠. 인간의 후각은 점점 퇴화하는 기관이에요. 잘 안 쓰게 돼요. 왜냐? 인간은 극단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 냄새를 맡으면 후각을 관장하는 뇌가 기억을 관장하는 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코 자꾸 냄새를 맡아버릇하고 냄새에 예민하고 이렇게 되면 기억력이 향상된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따끈따끈 최신 연구, 코호흡 기억력 높인다. 이게 2018년도 연구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최고 동그라미 한 100개, 별표 2개 쳐야 될 그런 거예요. 산화 질소를 생성시킵니다. 여러분, 일단 산화 질소 하면 듣기에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왠지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이 산화질소가 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일단 우리가 코로 호흡하잖아요. 그러면 코 점막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돼요. 그게 우리 피 속에 들어가면 산소 흡수율을 10에서 20% 늘려줘요. 네. 그리고요, 콧노래 10초 있잖아요. 콧노래를 부르면 그때 콧노래라는 게 코로 호흡하는 거거든요. 산화질소가 만드는 피로해소의 비밀. 예, 이게 다 연구로 입증됐어요. 그래서 콧노래 부르고 코로 숨 쉬고 그게 우리 이 산화질소가 산소를 빨리 돌려서 우리 피로를 회복시킨다고요. 그리고 코로 숨 쉬면 발기부전 해결된다.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자, 남자들 다 입 닫으세요 이제. 예, 입을 테이프로 봉해버리셔야 돼. 알아서 특히 결혼할 혜성이 청년들, 예, 다 그러셔야 합니다. 예. 자, 다 코로 숨 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코로 숨 쉬어야 돼. 네. 자, 그리고요, 이 코로 들어가서 비강을 지나서 여기 인두의 제일 위에 부분 있죠. 입은 바로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코로 숨 쉴 때만 지나가는 인두의 제일 윗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편도의 림프 조직이라고 불러요. 우리 편도선 있죠. 그 편도선 끝부분. 그래서 이게 이물질을 방어합니다. 원래 림프액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요, 잘생겨집니다. 코로 숨 쉬면. 부정교합 안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이렇게 숨 쉬면 잘생겨진다. 건강에 좋다는 이 호흡법. 그래서 제가 논문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 호흡한 동생이고 입으로 숨 쉰 언니예요. 둘은 쌍둥이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요,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오고 턱이 들어가요. 그리고 눈이 못생겨져요. 그런데 코로 호흡을 하잖아요. 코로 호흡을 해버릇하면 코 주변에 근육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가서 딱 붙어요. 코로 호흡을 하게 되다 보면. 예,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관이 뚜렷한 예쁜 모습이 되고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요, 불행하게도 잘 안 씹게 다 만들어 놓죠. 음식을 화학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 코로 숨을 쉬어요. 코가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좀 이따 다 다룰게요. 즉 코로 숨 쉬어야 잘생겨지고 이뻐집니다. 얼굴 윤곽이 뚜렷해지고 주름도 사라집니다. 자, 이제 다 입 닫으시는군요. 이거 보세요. 여자의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완전 다르죠. 이건 거의 뭐 금붕어처럼 생겼는데,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은, 코로 숨 쉬는 사람은 되게 미인이잖아요. 여러분, 코로 숨을 씩씩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입으로 숨을 쉴까요? 편해요. 왜? 왜냐? 입 근처에,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 근처에 근육이 발달해요. 그리고 많이 먹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해요. 그래서 편한 건 쓰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후두가 낮아졌죠. 이렇게 그랬죠 아까. 원래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거는요, 비상호흡 모드예요. 비상모드. 자, 코는 기도하고만 연결돼 있고 입은 식도하고만 연결돼 있고, 그러면 막 말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숨 쉬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호흡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비상시 막 뛸 때 이럴 때 있죠. 아까 중강도 이상 올라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식도와 기도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거는요, 비상모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오면서 우리가 말하고 먹고 이러면서 입이 발달하면서 늘 비상모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부드러운 음식 및 도구 탓에 턱이 작아집니다. 애기들 다 가위로 잘라 먹이잖아요. 갈아 먹이잖아요. 예, 그때부터 애들 턱이 작아지고, 그리고 턱이 작아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입으로 숨쉬기 편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 현대 질환, 그리고 실내 생활을 늘면서 비강 기능이 약화돼요. 여러분 실내에 오래 있잖아요. 여기 습도가 낮아요. 그리고 실내에 있다는 건 콘크리트와 각종 화학물질 같은 게 여기 겹쳐 있다는 소리예요. 비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입으로 숨을 쉽니다. 입으로. 또요, 책상 생활, 컴퓨터, 스마트 기기로 인한 거북목이죠. 거북목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 이게 후두가 이 안에 기도가 이렇게 굽어버려요. 똑같이 당연히 굽겠죠. 그러면서 입이 열려요. 그러면서 입이 열려요. 즉 현대병이에요. 이것도 현대인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여러 병 중 현대인들 병 중에서 이 구강호흡을 하는 병, 이것도 지금 점점 질환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근육 감소. 운동을 많이 해야 우리 몸에 근육이 많아지고 이 특히 비강 쪽도 근육이 강화될 텐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한 대로 숨 쉬는 겁니다. 늘 비상 모드로. 그래서 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입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안 되고, 비강호흡 훈련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 잘 숨 쉴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다 잘하셨어요. 지금처럼 입을 다무시면 돼요. 네. 자, 그 전에 적절한 습도 관리 중요합니다. 다이소 가면 습도 온도계가 한 번에 나타내는 게 있어요. 5,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사서 방에다 다 놓으시고 습도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습도계를 보시면 내가 숨쉬기 편하고 내가 잠자기 편한 습도가 얼마큼이다. 보통 한 40에서 60 사이. 근데 요즘은 우리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한 60 정도가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강 세척입니다. 이거 해보셨나요? 저는 자주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편도 수술도 했고 비강 수술도 했어요. 둘 다 했어요. 하면서 그때 배웠는데요. 애기 약병 같은 거 있죠. 물 찍 짤 수 있는 거. 주사기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반드시 생리식염수.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옆으로 숙여서 소리를 내면 후두가 닫혀요. 소리를 내면서 한쪽으로 찍 짜내시면 한쪽으로 찍 나와요. 처음에는 아려요. 근데 나중엔 되게 시원해요. 그거 하고 나면 코가 뻥 뚫려요. 숨 잘 쉬어져요. 제가 비강 수술을 하면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온찜질이 뭐냐면요, 얼굴에다가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그러면 비염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혈행이 좋아져가지고 뜨거운 수건 얼굴에 덮으라고요. 그럼 돼요. 네. 그리고 혀를요, 입 천장에 붙이기. 혀를. 네. 그리고 숨을 코로 천천히 깊게 쉬기. 이거 땡칠이고요. 강아지 수염하지 말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운동할 때 워밍업을 하거든요. 워밍업 할 때만큼은 반드시 코로 합니다. 저는 등산을 하던 민턴을 치던 코로 숨 쉬다가 안 될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입을 벌려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딱 쟤 입 벌어졌다. 이게 뭐냐? 쟤 체력 고갈됐다. 쟤만 공격하면 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코로 억지로 숨을 쉬셔야 돼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훈련하시면 6개월만 하면 확 달라지십니다. 그리고요, 평소 운동 시 입 다물고 코로만 숨 쉬는 훈련, 이거 말씀드렸고요. 비염 방치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세요. 비염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숙면도 못 이루고요. 여러분 잠잘 때 코 고는 거 있죠. 코 고는 게 이 안에 후두와 그리고 비강이 늘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코로 숨을 많이 안 쉬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뭐가 되느냐? 입으로 계속 숨 쉬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정말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입으로 숨 쉬면 입 냄새 굉장히 나는 거 아시죠? 입에 세균이 번식해서. 입은 그런 곳이에요. 입은 필터가 아니에요. 왜냐? 먹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필터는 어디에 달렸다? 코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지 많이 날 때, 코로나 있을 때 다 마스크 쓰셨죠? 우리 코 자체가 훌륭한 마스크라고요. 그 어떤 마스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마스크.
소독약까지 딱 발려있는 그런 마스크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 건조하면 촉촉히 마스크 적셔서 쓰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코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코로 숨 쉬셔서 건강해지시고, 특히 남성분들 좋아지시고, 여성분들 예뻐지시고, 이게 현대병의 하나예요. 이제 꼭 코로 숨 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